반갑습니다. 스모이어이라고 오늘 이렇게 이제 처음 우리 디지트 사이언스 파트가 이제 좀 바뀌었어요. 되게 좀 리뉴얼이 좀 시작됐고 그때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 우리 목적은 우리 친구들이 기존에 있던 성적보다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내용이 좀 많은데 일단 지금 언급할 게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지금 이 친구들이 중간고사를 처음 봤어요. 근데 너무 양이 방대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과연 다 수용을 할까? 제가 가리키면서도 상당히 의아점이 많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그냥 끌려갈 것이고 그걸 이해하는 애들도 있을까? 뭐 이런 수준이에요. 화학이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한 학기에 전부 다 끝낸다는 발상이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진로 선택은 화투형입니다. 그걸 또 한 학기에 다 끝내야 돼요. 내용이 빠진 게 별로 없어요. 양이 엄청나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친구들은 기존적으로 내신을 못 보면 정시의 찬스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 발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반 정시도 내신 비중이 5에서 40%가 들어가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40%까지 비중을 주고 연대는 5%좀 비중이 낮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최저 문제 맞추고 이제 수능을 아무래도 최저 위주로 쓸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교과과정 바뀌기 전에는 내신을 못 봐도 수능으로 열심히 해서 재수하면 대학을 갔는데 이제 그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내신을 못 보면 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대학에서 뽑은 게 수능이 통합과 통합사를 가는 과정에 있으니 학생들의 정확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 논술도 부활하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특별히 볼 수 있는 걸 최대한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이게 상대평가, 절대평가를 성취도 평가를 동시에 보잖아요. 상대평가도 있지만 절대평가도 있지만 이걸 A시로도 보고 그러니까 이걸 여러 가지 형태를 내신으로밖에 판단을 못하니까 수능으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저도 가리키면서 너무한데라는 마음이 좀 들어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이들이 저보다 또 재수하면서도 성적이 거의 어렵잖아요. 방학 선택. 요즘엔 선택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1000명도 될까 모르겠어요. 그런 마지막 시험이 그런 난이도 걸 해나가야 하는데 이제 그런 집중을 어쨌든 해야 되는 입장에서 얘네들한테 어떻게 조금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방학 좀 딴 데로 생겼는데 미리 뒤에 걸 땡겨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획은 무조건 관리형이 가장 우선적이 돼야 돼요. 그냥 내용을 보면 일단 강사진 잠깐만 언급을 하면요. 새로 바뀐 저고요. 여러 가지로 포샵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 선생님 이제 삼천화 대치동에서 주로 계셨던 분 계시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계셨던 생명 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지구과학 사회교신 지구과학 선생님 그리고 좀 생명 선생님 한 분 더 계시고 이제 방학 때 굉장히 투입이 될 예정이고 이 지구과학 선생님은 내초빙했다면은 얘네들 내신 직업 선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안 하잖아요. 이거를 단기로 내신 때리는 다 정리할 수 있는 단기 효과를 조금 저희가 이번에 개설을 좀 해보려고 내신이 필요로 하는 연구가 있으신 분들 혼자 못하거나 인간을 본다 그러는데 애들이 인간 보면 놀거든요.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니까 일단은 그런 게 좀 현장 강의를 통해서 뭐 3회든지 4회 정도 이렇게 단순하게 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선생님 초빙을 했고 뭐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시작할 것이고요. 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강의력이죠. 강사의 강의력이 중요해졌어요. 이 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걸 얼마나 애들한테 효과적으로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우선적인 선택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혹은 저희 선생님들 모두 이 강의력에서는 이제 잘하는 어쨌든 이런 많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한번 믿어봐 주시고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이제 문제 적응하는 훈련인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해결이 안 됩니다. 혼자 해결이 안 되면
얘네들을 불러다가 일일이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근데 보통 다른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교 선생님을 쓰거나 하는데 이 학원의 특징은 조교를 쓰지 않고 선생님이 직접 클리닉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방향이죠. 일단 이 2학년은 클리닉 형태를 굉장히 잘 따라오셔야 돼요. 강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강의 가지고는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한 거는 이제 클리닉 제도를 좀 강화시키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양도 중요하고 클리닉 제도도 학생들한테 충분히 능력을 좀 배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과제죠. 이게 과제는 무조건 하라고 해요. 근데 이걸 안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타원 같은 경우는 제가 숙제를 어마무시 줍니다. 어마무시 주면은 딱 두 가지 부류죠. 어떤 애들은 하려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하다 마는 애들이 있고, 아예 손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성적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만 해요. 무조건 하면 얘는 무조건 성적이 나오는데, 하다 말다 하면 성적이 뻔해. 너무나 당연한데 그걸로 얘네들이 몇 등급을 나오는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좀 관리를 할 겁니다. 그죠? 얘들한테 계속 정신적인 교육도 좀 시키면서 여러 가지로 관리 좀 해야 된다. 근데 시종일관 요 세 가지 더 다양한 면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희는 강의력과 관리입니다. 관리가 안 되면 도저히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학교 학원 선생님이 좋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적이 나와야 하는데 그 나오는 방법은 스스로 많이 풀고 스스로 모르는 걸 직접 관리를 통해서 이해를 해야만 성적이 나오고,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냥 엔터테인먼트, 그냥 이게 재밌구나 행복하구나 뭐 이런 상황이지, 현실은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내신들이 곧 수능이거든요. 이 수능, 이 지금 현역 애들은 지금 이 하루하루 이 한 타임 한 타임이 수능 시간이에요. 따로 수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매 시간에 수능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세를 애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모르고 있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어서 이런 걸 계속 저희가 좀 말로 심어주고 정신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 상황이 어떤지를 조금 인지를 좀 시켜야 됩니다. 이게 재수하고도 마찬가지. 재수하고 내신 성적이 그대로 가지 않을까. 과거에는 내신이 들어갔죠. 수능 보고 내신도 들어갔는데 1등급과 9등급 요 차이가 점수 차이 안 나요. 수능 한 문제만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완전 달라졌어요. 커버가 될 경우가 아니라 수능은 자기 보시고 내신으로 애들을 선발했다라는 게 대학교의 가장 일목요연한 방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시험이 첫 번째 중간고사 같지만 이 이후에 남은 시험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이게 수능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애들한테 계속 얘기를 주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으로 이건 이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볼 건데 애들한테 부담 없이 몇 번 와서 들으면 될까, 핵심적인 거 어떻게 끌고 가면 될까를 나중에 추후에 횟수를 정할 텐데 많이 정하지 않습니다. 많아야 4회고 적으면 2회 정도로 정리해서 아무것도 안 보고 가는 것보다 핵심적인 걸 좀 알고 가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단기 특강은 꼭 들어주셔야 필요하시면 참여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걱정인 건 지금까지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죠. 2학기 1학기 기말고사 정도는 어느 정도 지나가다 치더라도 이 진로 선택이 문제입니다. 진로 선택이 정말 내용이 방대하거든요. 방대한 걸 산하게 다 끝내야 되니 이게 참 너무 힘들어요. 정규 시간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에 특강 형태로 좀 많이 운용을 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선행이 되지 않는 이상은 수업을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도 수업 방식은 너희들 공부했었지라는 생각으로 쭉 나가실 것 같아요. 대충 이제 슬라이드 몇 개 보여주면서 공식 몇 개 외우면서 나갈 것 같은 공간이 큽니다. 왜냐하면 너무 방대해서 그걸 다 하기에는 우리 아이들도 지치고 전설의 화투거든요. 화투는 정말 어려운데 그걸 통째로 지금 한 학기 끝내야 되니까 선택을 하셨다면 그중에 이것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도 해야 되죠. 생물도 해야 되죠. 투 과목들을 전부 다 우리 애들이 면모도 다 선택을 했어요. 진로 선택을 생물도 했고 물리도 하고 화학도 하고 투 과목을 세
3개를 한다는 게, 한 학기 한다는 게 장난 아니에요. 공부량이 너무너무 많고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좀 그게 아마 경험이 있으니까 좀 조절되겠지만, 어쨌든 선택한 우리들은 이걸 최선을 다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선행이 충분히 좀 돼야만 얘네들의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선행이 필요해요. 제가 웬만하면 선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본 애들이 성적이 나오거든요. 이쪽은 이제 방학 특강을 조금 시간 안배를 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이제 변하겠다는 건데, 선생님들이 새롭게 오신 선생님들 포함해서 모두 다 한 가지로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친구들 성적을 좀 중간고사 성적이 어떤지 저는 아직 판단을 못했는데, 나중에 수업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수업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성적을 좀 더 많이 원하는 성적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보통 학교를 쭉 보니까 어떤 학교는 100점을 맞아도 하나 틀렸거든요. 화학 같은 제가 화학 선생님이니까 화학 하나 틀렸는데 95점 정도 나왔는데 2등급이에요. 그런 학교도 있고, 또 어떤 학교는 나는 망했어 선생님 70 몇 점 맞았어요. 1등급 나와요. 뭐 이런 편차가 지금 학교마다 지금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엄청 커요. 근데 이거는 성취도 평가에서 쉽게 나온 100점대가 수두룩한 학교는 성취도 평가도 이제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10명 중에 8명이 100점이다. 그럼 1.8이라는 점수를 얻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명 중에 1명이 100점이다. 그러면 1등급이다. 그러면 1.1의 점수를 얻는 거예요. 이 점수가 점수로 똑같은 A라는 성취도를 가지고 이 전체 시험 난이도에 따라 또 구별합니다. 이 의도가 뭐겠습니까? 학 대학은 무조건 내신을 볼 거다. 구체적으로도 내신을 볼 거다. 결국은 그게 계속 지금 학교들이 발표를 하고 있지만 초점이 다 거기에 맞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지금 아직 제가 얼굴 한 번도 못 뵀지만 보면 정시교육 바짝시키고 지금 수능 준비를 한 것처럼 열심히 좀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서없이 이렇게 하면 시끌시끌 많은 얘기를 좀 드렸는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잘하지는 않는데 하다 보니까 물리화 처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감이 맞는 건지 주면 바꿀 수가 있나요? 아니 물 부족해서 모르겠어요. 한번 해야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죠. 왜 이게 지금 아버님 말씀이 아니라 대부분의 애들이 그냥 물리화학을 하면 좋아라고 선택해가지고 일반 선택도 물리화학 생기고 진로 선택도 물리화학 생기고 그걸 그냥 너무너무 해버린 거예요. 상의도 없이.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이게 뭐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얘네들은 분명히 1학기 때 중간고사를 보고 나면 포기생들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 해봐야 안 돼요. 너무 어려워. 통과도 힘든데 지금 저런 물리화학이나 저런 걸 가지고 역학이나 뭐 이런 걸 하고 이런 양적 관계를 하고 있으니 전혀 못 따라가는 애들이 가면 반 이상이에요. 근데도 그걸 포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보통 애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얘기가 인강들을 내요. 그건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인강 절대로 고등학교 2학년은 인강이 필요 없어요. 공부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적을 시켜야 돼요. 무조건 학원에 나와서. 그럼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학원이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게 제 생각이 아닐까. 그렇죠? 근데 애들한테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이게 첫 번째로가 강의력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어려워버리면 아예 그냥 어려워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제 끌고 올 수 있고 쉽게 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생명이고, 그걸 이제 좀 최선을 다해서 좀 유도하고 얘네들의 성적을 최선을 다해서 좀 높게 1등급 정도까지 1등급이 나와야죠. 그것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움직이 며칠 학원 자체 시스템도 잘 모르겠고 뭔가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게 아마 한 주가 좀 지나가 봐야 어느 정도 자리가 잘 될 텐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관리적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좀 쓸 것이다. 그래서 아마 전화는 많이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자 같은 거, 얘네들 매번 테스트라든가 오늘 결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자 같은 거는 수시로 이제 어머님들한테 뭐 하고 있다, 어디 갔다 이런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정도.
테스트 점수 몇 점, 전체 중에 몇 점이 몇 점 정도 나왔다, 뭐 이런 것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들을 가끔 수업 한 달에 한 번 또는 매 수업마다 꼭 나갈 거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 이 교육 시스템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바보 같은 데서 바보는 아니지만 이러면서 애들 이만한 걸 가르치려고 하니 서로 애들도 그 양이 안 차고 부족하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고민에 빠지고 근데 그게 안 할 수도 없고 끝까지 가야 하고 그런 딜레마입니다. 화학 문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많은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네,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고요. 뒤에 이제 기말고사 다른 내용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산해요. 중간고사에는 1단원만 계산했고 2단원은 분자 구조라든가 뭐 이런 거 주기율 이런 거였는데 이제 3, 4단원은요 화학 평형이라고 하는 투 과목이 내려왔어요. 전부 다 계산 문제고 그다음에 pH 문제, 중화 반응 문제, 몰롱도 문제, 시종 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 그러니까 이거 속도 계산 속도가 느리면 절대로 문제를 3시간 안에 못 풀어요. 요거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리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열심히 무조건 많은 양을 엄청 많이 풀어야 돼요. 그것도 대충 많이 풀어도 안 돼요. 엄청 많이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화학만 해야 되나? 아니거든요. 물리도 해야지, 생명도 해야지, 또 수학도 해야지, 영어도 해야지. 화학만 한다면 너무 쉽죠. 그러니까 요거 암배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그걸 일단 학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화를 시키고 보내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뭐 하고 집에서 절대 안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집에 가서 외워야지 절대 안 해요. 이 학원에서 어쨌든 이 과탐은 학원에서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기본 정규 시간이 있을 거고 프린 시간이 있다면은 그 프린 시간에 맞게 들어가서 문제를 풀든 내용을 설명하든 이해하든 그런 주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건 고등학교 1학년 얘기지만 올 통과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반에 두 선생님이 들어가죠. 한 반에 우리 학원 한 반에 올해부터 요번부터 한 반에 기존에 한 선생님 쭉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이 선생님 한쪽으로 편향될 수도 있고 편향되지 않으면 애들이 마음 상하면 왔다 갔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두 분이 앞뒤로 나가니까 두 분이 앞뒤로 나가고 그게 또 교차돼서 나가니 한 번에 여러 번 반복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은 좀 불가능하고 1학년은 모든 학교의 진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걸 다 커버할 수 있고 한 반에 2명씩 세팅하니까 총 4반을 한 번에 운영할 수 있어서 학교가 달라도 진도가 달라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혼돈도 있겠죠. 막 선생님 갑자기 두 분 들어오니까 막 이게 뭐지 막 정신 없기도 하겠고 프린트가 막 앞뒤로 날라고 하겠지만 잘 적응하면 아마 좋은 2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한 번에. 어쨌든 여러 가지 좀 많은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힘드시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5월 6일부터 새롭게 이렇게 세팅돼서 처음에 바뀌는 오늘부터요. 네, 오늘부터요. 기존에 왔던 선생님들 일단은 다 나가시고 이제 새롭게 선생님만 여기 계신 분들은 분명 계시고 뭔가 싹 바뀌어서 여기 이제 ABCD라고 있긴 네. 한데 클리닉은 따로 있나요? 클리닉을 이제 원래 이제 요번 달은 비주얼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애들한테 애들 시간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일단 무조건 저희가 잘한다고 해서 애들이 오는 게 아닐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한번 첫 달은 지금 애들한테 소통을 좀 해가면서 어느 요즘 괜찮을지 좀 추려져야 이제 본격적으로 클리닉이 시작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첫 달은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잡는 날이니까 그렇게 하고 적을 하고 본격적인 클리닉은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두번 유형이 영상학에 제공하신다고 아, 네네. 절망하지 않고 이제 수업을 듣다 보면 모르는 걸 어느 정도 나오는 네, 그렇죠. 그게 그럼요. 바로 네, 선생님들마다 유튜브라든가 밴드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밴드는 유튜브는 우리 저는 밴드를 하는데 밴드를 하면 한 달 정도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가 특히 화학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둘 다 설명하다 모르는 개념이 있으면 그걸 다시 보고 해야 되는 설명이 좀 필요해서 영상 강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찍어서 애들한테 가르쳐라고 계속 돌릴 거예요. 그리고 역시 결석하는 친구들도 그거 보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밴드나 이런데 과제물 프린트 같이 올릴 거니까 그거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하셔도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좀 해볼 선생님께서는 화학 전공자시니까 네. 하긴 그렇게 하시는데 물리 선생님도 그렇게 똑같은 수업 방식. 그리고 제가 팀장이 돼서 아,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이제 시스템을 아, 네. 만들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넘어주시고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 네 감사합니다.